안녕하십니까. 목동 사과나무학원의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2026 수능을 위한 현재 프리 개념적 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과 내신을 분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간단한 근거와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의 선배가 올해 고3이죠. 선배들이 봤던 최근 시험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보면 5월달 교육청, 그 다음에 6월 모평에 대한 현재 등급컷이 나와 있어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현재 확통은 77, 미적은 71, 그 다음에 기하는 73. 최근에 6월에 봤던 것은 이제 확통은 85, 그 다음에 미적은 78, 그 다음에 기하가 81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재 1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등급이면 최상위 4%가 돼요. 4%라는 것은 100명 중에 4명이죠. 10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은 25명 중에 1명 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반에 1등들, 그러니까 1등들을 다 모아놨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을 가지고 현재 1등들을 다 모아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적이에요. 보통 내신형 공부를 하더라도 아마 반에서 1등한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냥 어정쩡하게 내신만 준비하다가 고3 올라가서 수능 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현재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고, 특히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재수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1년 내내 오직 수능 하나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선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서울대를 꿈꾸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반수를 꿈꾸는 서울대 연고대급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포함된 시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3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5월에서 6월까지 딱 한 달 동안의 점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현재 그 수능이라는 과정은 절대로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2 때는 내신 준비하다가 고3 때부터 수능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발빠르게 수능을 한 발 앞서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실제로 고2들은 딱 하나, 내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생활하는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고3이라는 것은 내신과 수행평가,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능과 논술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학습량은 4배가 됩니다. 아니, 요거 2개 얹었는데 이거 2배가 아니고 왜 4배야? 라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방학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능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3월 달 딱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이 내신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 대한 공부를 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 2월 달에 정성껏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신에 몰빵을 하죠. 근데 착각하는 게 현재 1, 2월에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죠. 그러면 어차피 공부해 놓은 게 있는데 3, 4월 달 내신 준비하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수능에 몰입하면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수능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과정에 수능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감각은 타락하게, 기본적으로 퇴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 4월 달에 수능 공부를 안 하다가 5월 달에 바싹 한 달 정도 공부해봤자 그 감각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능을 하면서 내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바로 고3이다. 그렇다면 이 수능이라는 공부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3, 4월 같은 경우는 내신이 9, 수능은 1, 또는 내신은 8, 수능은 2 정도의 비율로서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딱 고3 때 수능을 준비해서 점수를 바싹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많이 힘들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분류해서 고2 때까지 내신, 고3 때 수능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한 학기라도 딱 한 학기 정도는 앞서가면서 수능을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학습법이다라고 학생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겠죠.
또한 두 번째는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가져요. 왜냐하면 고2 때까지, 고1, 고2 때까지는 뭐예요? 내신 준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에 대한 개념도 딱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신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준킬러, 킬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준킬러가 5개, 킬러가 3개예요. 합치면 8문제죠. 그러니까 38에 24 하면은 바로 점수 나오죠. 바로 76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문제니까 38에 24, 48에 32죠. 68점. 그 68점에다가 운 좋게 하나 더 맞았어 하면 72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봤던 그 1등급 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신형만 준비하시면 실제 수능에 나오는 2, 3, 4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인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를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결국 승패는 그 8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 공부할 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공부해 나가면 이질감 없이 이걸 내신을 공부하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수능에 말하는 킬러 준킬러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먼저 그어버려요. 이미 고2 때 이미 충분히 수원이나 수투 이런 공통 영역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게 되면은 킬러 준킬러는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 내신형, 수능형 이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모아서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을 반드시 배워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공부해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물론 늦게 시작해 성공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살짝 보여드린 수강 후기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학원에 요청하시면 제가 수강 후기를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전부 다 서울대예요. 이걸 마지막 친구도 연세대가 나왔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자기가 조금 자만해서 이제 6월, 9월 달에 조금 망가졌지만 다시 수능에서는 이제 원점수 100점 맞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70에서 출발해서 수능 때 100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72에서 100. 다시 말하면 점수가 저기까지는 누구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어떤 친구들이야? 평소에 내신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갖고 킬러 준킬러를 풀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신감도 하락을 했고 자신감도 하락을 했고 어떻게 돼요? 의욕도 많이 상실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포기했던 학생인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6월달 모평 이후에 오셔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점수가 다 올라갔던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둘 다 연세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과정을 조금만 우리 앞당기면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비록 6월 모평 이후에 점수가 바싹 올렸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한 6개월 정도만 수능 과정을 미리 공부하면서 내신까지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면 사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라가 아니고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공부해 주기를 선생님은 부탁드리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당연히 내신 문제도 풀 수 있는 당연히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지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러, 준킬러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적어도 수능 들어가기 전에 수투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지배하고 들어가자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특히 개념 강의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납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 누구나 갖고 있어요. 수학 개념서를 봐도 이걸 왜 배우는 거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를 모르죠. 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왜 만들어졌고 이걸 어떻게 쓰려고 만들었고 확장해서 어떻게 응용을 할 거다. 이런 과정들이 확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벽한 개념 설명을 스토리텔링으로 가만히 앉아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정의를 완벽하게 심어 드리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쓰게 되면 이 공식은 왜 만들었다. 공식도 정확히 아셔야겠죠?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공식을 쓸 거냐, 어떨 때는 쓰지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걸 명확하게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집중만 해준다면 저렇게 쉬운 내용이고 이럴 때 이거 쓸 수 있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리 또는 성질 이런 것들도 있죠. 공식은 아니지만 이 성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식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질은 어떨 때 써야 될 거냐? 그 설정은 뭐지? 그러면 이 성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식을 합법적으로 줄일 거냐?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모든 걸 하나의 바늘로 실을 꿰듯이 싹 한 번에 엮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근데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앞에 문제가 풀렸는데 뒤에 문제는 안 풀려. 그럼 왜 안 풀려?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학생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데 무슨 차이 때문에 풀이가 갈라지는 걸까? 이런 것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 내신이나 수능에서 말하는 2, 3살짜리 문제 또는 내신 문제에 대한 매핑 그리고 킬러, 준킬러까지 푸는 법을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킬러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나 준킬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오답률 94, 97? 야, 이게 그 정도라고? 내가 볼 때 되게 평범한데? 라고 느끼게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에 정확히 집중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대상들 나와 있지만 이제 고2들이나 아니면 현재 고3들 그처럼 내가 수투가 너무너무 약해 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및 현재 고2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이 점 꼭 강조해드리고 수학이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우리가 공부를 너무 이르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부족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은 꽉 차 있다는 자만감을 차 있는 것이 현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다. 그걸 완벽하게 선생님이 타파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기본적으로 4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본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교재에 해당하는 해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교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메인서죠. 여기다가는 문제 풀지 맙시다. 여기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요한 내용들 또는 선생님이 수업한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사진 찍어갈 텐데 그 필기사진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해서 간직해 주길 바라요. 그러다가 또 문제를 또 복습하다가 혹시 막혔네 하면은 본교재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또 못 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워크북 왜 본교재에다 문제 풀지 말아야 돼? 하면은 워크북에 본교재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교재에 있는 문제 100%는 다 실려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문항이 추가된다. 만약에 본교재 문제가 10문제야? 그러면 워크북은 본교재 10개에다가 워크북을 10문제 더 추가하거나 2배 더 얹어서 20개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본교재 문제를 수업을 다 이해했어. 근데 이걸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풀이가 외워져서 풀었는지 아니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교재 문제 풀이 후 바로 연결해서 그 유사 문항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워크북까지 한번 직접 해결해 보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북 해설지 있으니까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것들 바로바로 워크북 해설지 통해서 재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매주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수업 전에 다 거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워크북은 정답만 표기하시면 안 되고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워크북은 매주마다 리셋돼서 나갈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누적된 상태로 숙제는 제공된다. 그래서 첫 페이지서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항상 정성껏 푸는 습관을 갖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나중에 중간고사, 2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신 유형에 맞는 현재 문제, 프린트들을 선생님이 제공해 줄 거고 각 학교에 맞춰서 기출문제 또한 제공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내신 준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여름방학 때 시작될 테니까 서둘러서 이번 기말고사 잘 마치시고 그 선생님과 함께 바로 여름방학부터 빠르게 시작해 주시면 올 2학기 때 내신도 커버하면서 고3 때 있을 수능 준비까지 한 번에 꼭 정리해서 단순한 2, 3, 4점이 아닌 준킬러, 킬러까지 완벽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본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기다리겠습니다. 학원 문의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아실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되고 학원에 연락해서 저한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